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KG케미칼, 이 기업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뉴스 기사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야, 이게 1954년에 비료회사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뭐 자동차, 철강, F&B까지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그 M&A가 대단했어요. 네, KG그룹의 진짜 핵심이죠. KG케미칼. 특히 최근에 쌍용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KG 모빌리티 인수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뉴스였으니까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KG케미칼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KG 케미칼 하면 보통 그냥 비료나 건설 소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요. 그룹 전체의 방향을 잡고 있는 뭐랄까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라는 그 뿌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넓혀왔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큰 그림이 잘 보입니다. 특히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은 뭘로 가져갈지 이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같아요. 맞아요. 1954년 경기화학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그룹 중심인데 본업인 비료랑 건설 화학 소재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차량용 요소수 있잖아요. 녹스케이. 이것도 꾸준히 해왔죠. 디젤차 매연 줄여주는 거요. 친환경 사업 쪽으로도 발을 걸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본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회사가 M&A 규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었어요. 저기 2011년에 이니시스 인수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KFC, 동부처철, 지금 KG스틸이죠. 또 할리스커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일 컸던 게 쌍용차. 정말 다른 분의 회사들을 막 인수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국내외 종속기업이 39개나 되더라고요. 자동차는 KG 모빌리티, 철강은 KG 스틸, 결제는 KG 이니시스랑 모빌리언스, F&B도 있고 환경 쪽은 KG ETS,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KG 에너캠까지. 분야가 진짜 11개나 된다니 엄청 넓네요. 네, 그렇죠. 이 다양한 사업들 사이에서 이제 기대하는 건 역시 시너지겠죠. 예를 들면 KG 스틸에서 만드는 강판을 KG 모빌리티 자동차에 쓴다거나,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네요. 네. 그리고 KG 에너캠에서 만드는 황산니켈 같은 2차 전지 소재들 있잖아요. 이걸 또 전기차 배터리 쪽에 공급하는 거. KG ETS의 친환경 사업도 자동차 산업 전환이랑 연결될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림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울까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묶어서 시너지를 내는 게요. 특히 KG 모빌리티는 아직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던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시너지라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의 문제거든요. 특히 자동차 산업은 워낙 규모도 커야 하고 기술 통합도 복잡해서요. 그냥 계열사끼리 물건 사고 파는 거 이상으로 뭔가 화학적인 결합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KG 모빌리티가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게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이 시너지 전략이 진짜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그룹이 이렇게 커졌으니 매출 같은 것도 많이 늘었겠죠. 2023년 연결 매출 보니까요. 한 8조 9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만 올해 2024년 추정치는 한 8조 8,600억 원. 뭐 이 정도로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자료 보니까 철강이나 항만 쪽이 좀 부진했고 자동차도 아직은 실적이 확 올라오진 못한 영향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자산 규모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8조 1천억 원 좀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약간 주춤한 상황이면 주주들은 좀 신경 쓰이겠는데요. 얼마 전에 주주가치 재고 계획인가? 그런 것도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2030년까지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을 지금 한 11% 정도인데 이걸 13%에서 15%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내놨어요. 기업이 주주 돈으로 얼마나 이익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리고 PBR, 주가순자산 비율도 개선하겠다 했는데 지금 0.3배 수준이니까요.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너무 낮다. 뭐 이런 판단인 거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15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주주 환원율도 35%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한 3% 정도 되고요. 일단 주주들 달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체질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네요. 그럼 앞으로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선 원래 하던 화학 쪽에서는요, 친환경적이면서 부가가치 높은 제품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미생물 복합 비료라든가 드론으로 뿌리는 액상 비료 같은 거 개발하고요. 고형 비료는 인도네시아에서 SNI 인증인가? 그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동남아 시장 뚫으려는 계획이고요. 건설 소재 쪽도 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제일 관심 가는 건 아무래도 신사업 쪽인데요. 그 KG 모빌리티가 전기차로 잘 전환하는 거 하고 KG 에너캠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키우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팍스넷 토론방 얘기도 있던데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요. 이게 현실화되면 녹스케이 사업에는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성공 여부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계열사 하나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열쇠거든요. 물론 M&A로 커온 경험은 많지만 자동차 산업은 지금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과거 성공 방식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일 수 있어요. 2차 전지 소재도 당연히 중요하죠. 미래 먹거리니까. 근데 이 시장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ESG 경영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있었죠. 2030년까지 지배구조 핵심 지표 이행률 70% 달성.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야, 정말 비료 회사에서 시작해서 전기차 소재까지 KG 케미칼의 변화와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네요. 앞으로 KG 모빌리티가 어떻게 자리 잡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이 그룹의 미래 색깔을 결정짓겠어요. 오늘 KG 케미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M&A를 성공시킨 그 KG 그룹만의 DNA가 있잖아요. 그게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KG 모빌리티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에도 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